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바로 확인하시죠. 네, 한국형 시내방패 KDDX 사업이 무려 7조 원 규모인데 시작됐다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이거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자, 7조 원이면 와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 일단 뭐 이게 7조 원이라고 하면 이쪽 업계에는 지금 막 불타고 있겠는데요. 그렇죠. 우선 KDDX는 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의미하는데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신형 구축함 6척을 이제 도입하는 사업인데 해군에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정도의 성능을 갖는 배를 만들어 달라 대략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전투 체계라는 겁니다. 이 전투 체계의 경우 7월 말까지 업체 입찰을 받아서 8월 중에 평가를 해서 뭐 이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 중에는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전투 체계, 레이더, 그다음에 소나 음향 탐지 장비, 그다음에 뭐 각종 미사일 비롯한 무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6척의 일종의 미니 이지스함을 이제 도입하는 거다.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을 도입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한 6,0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최초의 스텔스함, 스텔스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함의 입찰은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에는 설계하고 건조를 별도로 진행을 해요. 설계는 설계대로 입찰을 하고 만드는 건 만드는 거대로 입찰을 하는 방식이고. 그래, 건축하듯이 건축 설계사가 있고 뭐 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나 보죠?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국내 조선 3사 중에 방위 사업을 하는 그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두 군데가 입찰이 거기 돼요. 이제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근데 방위산업사업청이 이 평가를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설계를 맡은 회사가 건조까지 했는데 이번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좀 예민할 수도 있다.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이랑 하셨고 뭐 나라 지키는 회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 와 진짜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여서 야 이거 치열하겠는데요? 근데 재밌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뭐 일단은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해군 주도 이지스 구축함 프로젝트였던 KDX 1, 2, 3 수주를 다 따냈었기 때문에 그런 전력과 경험이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이건 현대중공업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인데 세종대왕함을 비롯해서 80여 척의 국내 최다 함정 건조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자강두천 뭐지? 와 이거 진짜 이거 용어 상박인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한 회사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ING인데 하여튼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 좀 미묘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 내부에 장착되는 전투 체계나 무장을 제외하고 KDDX 선체 제작에만 소요되는 금액이 7천억에서 8천억 원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두 조선사의 몫이 합치면 최대 4조 8천억까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건축 뭐 이런 거 보면은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회사 H 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S사는 뭐 세계 최고의 무슨 뭐 어디 같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우리가 구축함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뭐 이렇게 하나요? 제안 내용이 나오나요? 적극적으로 하죠. 뭐 자세한 거는 보안 비밀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소위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할 수는 없죠. 공식 발표되기 전에. 그렇죠. 이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게 7조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고로 향후 이 KDX 이후에 적어도 수상함정의 경우 이 정도 되는 사업은
당분간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소는 물론이고 조선업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나 미사일을 만드는 이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 정말 치열하게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선 그 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그 함정에 필수적인 게 원래 레이더라든지 각종 그 광학 장비 같은 센서들, 전자장비가 들어가는 이 통합 마스트.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옛날부터 뭐 하나 좀 얘기해 예, 예. 내놓으세요. 어디 뭐좀 내놓으세요. 좀 중요한 거 하나. 어디 가봤다고 그러면 또 그냥 위화감 느끼는 게 있어서 좀 그랬는데 제가 이 통합 마스트라든지 전투체계 관련해서 경쟁을 그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슨 이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붙어 있는데 이 두 군데다 가봤어요. 직접 그 보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 통합 마스트가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한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로 5층. 예. 폭이 한 12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물론 이제 축소 모형을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 안에 이제 뭉뚱그려 집어넣는 거다. 근데 이 통합 마스트를 한국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구축 함정에는 처음으로 채택하는 게 이 바로 KDDX입니다. 물론 이제 그 차기 호위한 배치 3라고 최첨단 최신형의 통합 마스트가 들어갑니다만, 이 구축 함정에는 최초로 들어가는 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외에 이제 병력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전 숫자를 줄인 이런 무인화 또는 자동화 이런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이런 걸 제안한다고 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DW8000이라는 거를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마덱스라고 해양 관련 전시회가 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KDX 모형을 이제 공개했는데 굉장히 여기저기 이제 첨단 분위기가 많이 비쳐서 상당히 네티즌들 매니아들이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한 거는 미국의 그 스텔스 구축함 유명한 주말 특급 비슷한 독특한 이제 함형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또한 이 통합 마스트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 뭐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이 스마트 기술을 대거 이제 채용을 해서 소위 이제 현대 미래전은 네트워크전이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전에 부합하는 스마트 함정이다. 양대 조선 회사가 그동안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이 함정을 제안한다고. 제대로 된 함정이나 나올 것도 같은데. 근데 워낙 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업체들의 경쟁 상황도 치열하겠죠? 그렇죠. 일단 전투 체계 분야에서는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슨 아까 가보셨다는 그쪽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전투 체계는 이제 KDDX의 두뇌이자 뭐 중추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 레이더나 소나 같은 이 센서로 받아 들어온 이제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응을 한다. 뭐 대공, 대함 미사일, 뭐 대잠 미사일, 어뢰 이런 걸 이제 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KDDX의 전투 체계 사업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안서를 받았고요. 역시 8월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 이제 KDDX 전투 체계 개발은 업체 주도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많이 좀 끌고 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ADD 주도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ADD 주도로 개발되는 방침이고요. 이것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은 9월에서 12월 사이에 체결이 될 텐데 총 사업비는 6,700억 원 정도입니다. 조선 업계에도 좀 낮이는 뭐 그런 상황이 있진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여지죠. 일단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무장까지 이제 동력원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국산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초의 이제 그런 규모의 국산 전투함이 되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업체뿐만 아니고 방산 업체들 그래서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만 뭐 수천억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이제 거제에 조선업체를 있고 창원에 방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경제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우리나라 해군력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그쪽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KDDX가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국내 기술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특히 이지스 체계 이거 진짜 우리 기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지스 전에 소개할 때 뭐 말씀드렸지만 그 이지스 체계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그런 체계고요. 그건 AN SPI-1 스파이 레이더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이 전투 체계도 그러다 보니까 국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군 함정의 경우는 전투 체계는 이지스함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국산 전투 체계를 다 썼습니다. 이 전투 체계가 뭐냐면 함정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선 레이더라든지 광학 장비 뭐 이런 거 소나 이런 거 가지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목표물이 이게 좀 이상하다, 미확인 물체다 그러면서 그 확인한 다음에 적으로 간주가 되면 이제 미사일을 쏘든 뭐 포를 쏘든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그 판단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탐지하고 판단을 해서 미사일이든 포든 뭐 다른 그 방어 수단을 쓰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컨트롤 해주는 게 이제 전투 체계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뇌이자 심장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투 체계의 경우는 그 우리 국산을 썼습니다. 국내에서 함정을 건조했기 때문에 그걸 유기적으로 결판이 가능한데 이 이지스함의 경우는 이지스 레이더 자체가 이제 미국 거고 그래서 전투 체계 자체도 외국 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KDDX의 경우는 이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다 국산을 씁니다. 그래서 전투 체계도 이제 국산을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통합 마스트라는 것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한다면 국산 이지스함을 개발 보유한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KDX가 등장을 하면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7기동 전단이라는 걸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이게 사령부가 이제 제주 기지에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이 기동함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동함대는 이제 3개 기동 전단으로 구성이 되고 지금은 이제 1.5개라고 흔히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KDDX 6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지스함, 신형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또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3개 기동 전단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를 만들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동서남해를 1, 2, 3함대가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기동함대의 기동 전단들이 즉각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특히 뭐 북한의 도발 같은 등에 대응하는 연안 차원에서 이 작전뿐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해상 수송로가 길잖아요. 사실은 말레카에부터 해가지고 남진하에 뭐 쭉 거쳐 올라야 되는데 이런 쪽까지 이제 우리 함대를 출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작전 반경이 이제 커질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뭐 반응을 내놓은 거라든가 반응이 좀 뭐 감지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보면 계속 신형 함정을 저희 찍어낸다는 표현했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된 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중국판 이지스함 05형도 지금 계속 건조하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이 자체 KDX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내심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역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외국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면 어떤 부분을 가장 봐야 될까요? 이번 KDDX.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합 마스트 통합 마스트. 것 같은데 마스트란 건 원래 범선의 돛대거든요. 돛대를 마스트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범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함선 보시면은 그 함교 브릿지 바로 뒤에 이렇게 삐쭉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센서도 달리고 레이더도 붙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마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분산되어 있던 걸 다 모아서 다기능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비, 피하 식별기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한 대 다 통합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요게 가지는 의미는 역시 그 레이더 추적 관련돼서 그 반사 면적 우리 RCS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어선 크기 정도로만 나타나게 할 수가 있대요. 이 구축함을. 이 통합 마스트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서 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일부 선진국의 함선에만 도입이 돼 있고 중국이나 일본도 개발 중이지 지금 사실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니, 실체는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렇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일본도 이제 개발 중인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자체 통합 마스트라는 거를 신형 05형이나 이런 데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제한된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본격적인 첨단 통합 마스터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일본도 물론 이제 가까운 머지않은 시일 내에
통합 마스를 장착한 함정들을 등장시킬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 상당히 지금 노력을 기울여서 적어도 주변 강국이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 통합 마스트 관련해서 저도 그 아까 두 회사 가봤다고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걸 RCS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근데 당연히 이건 비밀이라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요. 문제는 이게 몰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전자장비 아닙니까? 거기다 뭐 예를 들어 전자전장비까지 넣는다. 그럼 전자장비는 교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전자장비 가동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킨다? 이 향수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레이더 같은 경우도 함정에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하나는 S밴드라는 게 있고 하나는 X밴드라는 게 있는데 S밴드는 파장이 좀 긴 대신에 비교적 멀리 한 수백 킬로 떨어진 항공기라든지 미사일 같은 거 날아오는 걸 탐지하는 게 주용도고 X밴드는 이제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정밀하게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 수십 킬로 이내에 날아 들어오는 적의 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걸 주용도로 하는데 이거가 이제 떨어져 있었죠, 기존 함정은. 근데 통합 마스터는 이거 한 곳에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서로 전파 간섭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미국도 이거를 한 면에 이렇게 한 군데 집어넣는 걸 못했답니다, 한동안. 그래서 S밴드는 놓고 X밴드는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운영도 했다는데 이거를 엘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아서 45도 각도로 트는 형태로 해서 이거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게 한 거죠, 각도를. 거의 특허도 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회사라든지 뭐 조선소 이런 데서도 거의 굿 아이디어 뭐 이런 평가도 받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X밴드는 또 하나 이제 그 송환마스트 뒤쪽에 이제도 장착이 되는데 그 용도는 뭐냐면 이 적 잠수함이 어뢰 공격을 하기 전에 보통 이 잔망경 잠깐 띄워놓고 보잖아요, 확인할 때. 그 잔망경 순간적으로 잠깐 튀어 올라오는 잔망경을 또 잡을 수 있답니다, 이 X밴드 레이더가. 그래서 이제 그 배 뒤쪽, 송환마스트 뒤쪽에 X밴드 레이더를 붙여가지고 이 잔망경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갖춘다고 하고요. 이 통합 마스트에서 뭔가 정보들이 수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CCC 컴백 커맨드 센터라는 전투지휘실로 가죠. 이거야말로 이제 두뇌이자 신장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휘관이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가지고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작전을 지휘합니다. 전투지휘실을 제가 두 회사 걸 다 가봤는데 보면 이 콘솔이라는 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콘솔 숫자가 구형 함정들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 여러 가지 그 첨단화에 의해서 콘솔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현된 것이다. 자세한 건 보안이어서 저도 모르는데, 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7만 톤 얘기도 나왔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예. 알아서 이거는 편집을 해주시겠죠. 예. 그리고